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첫 손님으로 강기정 광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퇴근하셨습니까? 예,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선물을 들고 오셨네요? 우리 광주에 요즘 네. 가장 좋아하는 빗돌이, 네, 기아 타이거스의 상징 빗돌이고, 여기도 광주 FC의 상징 빗돌인데 들고 나 보니까 어떻게 둘 다 빗돌이만 들고 왔어요. 짝꿍 빛나영이는 둘이 다 오늘 외출 금지로 돼서 네. 못 왔습니다. 사실 제가 뒤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재선을 차라리 출마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둘 중에 고르기 어렵다 하셨잖아요. 누가 그래요? 제가 광주 FC 구단주 아닙니까? 또 제가 축구를 매우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광주 시민이 작년에 12번째 우승을 하고 지금 13번째 우승 도전을 하고 있는 이 기아 타이거스 버릴 수가 없어요. 둘 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좋냐를 고를 바에는 제가 다음 재선을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냐 그래서 제가 그 답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선물은 제가 좀 예, 받겠습니다. 여기다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장님 우리가 저희 이제 빛나는 당신의 첫 손님으로 모셨어요. 사실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번호표 1번을 뽑으셨더라고요. 네. 너무 소감이 좋네요. 어떠신가요? 우리 빛나는 도시, 빛나는 도시. 그래서 광주의 슬로건이 내일이 빛나는 도시 광주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비수속도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비수속도로 계엄도 막고 탄핵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볼 때는 광주의 빛, 이 빛나는 도시 빛 정말 너무 좋고 그럽니다. 아유, 덕담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말 작년만 하더라도 기분 좋은 일이 많았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예. 또 기아 타이거스의 우승, 광주 FC도 작년에 선풍을 끌고, 또 복합 쇼핑몰도 잘 되고 이런 일들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계엄 터졌지요. 또 무안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어났지요. 그리고 지금은 탄핵 인용을 위해서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주말에는 집회도 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집회 이야기해 주셔서 그 이야기 좀 이어가 보자면 3.1절에도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해라라는 집회가 열렸고, 특히 또 2월 중순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금남로에서 열렸어요. 예. 현장에 또 가셨잖아요. 네. 현장 어떠셨나요? 직접 가보시니까. 그 2월 15일 토요일로 기억되는데요. 그날 정말 많은 광주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을 욕되게 한 거죠. 예. 이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은 우리 광주 시민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의 현장이기도 했고 또 승리의 현장이기도 했고 민주주의의 도시의 현장 아닙니까? 예. 그곳을 짓밟고 전두환 계엄군을 막아냈던 그곳에 윤석열 계엄을 찬양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비참하기도 했고 조금 슬펐습니다. 네, 슬펐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일빌딩 245 건물 외벽에 보면 광주가 지켜온 민주주의에 내란 선동의 자유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네. 5.18 민주광장 탄핵 반대 집회에 불허한다라고 밝히셨잖아요. 네.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이제 제가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데는 형법으로 히틀러나 나치를 찬양하는 흉내를 내거나 찬양하는 몸짓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히틀러를 흉내냈다가 정말 야단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스페인도 민주주의 기억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프랑코 독재자를 흉내내는 말투나 행동을 하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예. 근데 어찌하여 이곳 대한민국은 헌법을 부정하고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막 찬양하고 이런 것을, 그것도 금남로에서 5.18의 산 현장에서 한다는 거,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헌법을 부정한 당신들은 집회의 시위의 자유라든가 또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줄 수 없다. 왜? 당신들은 헌법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헌법을 부정한 사람들은 그 헌법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예. 이것이 전 세계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많은 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어제도 이제 집회가 열렸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민주화의 성지 지켜주고 계세요.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한 마음 또 약간 뭐 약간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먼저 쓰는 거죠. 네. 그 한겨울에 계엄 일어나니까 깜짝 놀랬고 또 탄핵한다고 응원봉 들고 정말 때때로 나서서 함께 해주고 정말 감사할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애써주신데 지금 탄핵 인용 결정도 정말 아득하고 또 그 강을 건너면 민주정부로 가는 길이 또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정말 싫다 하지 않고 내일처럼 해주신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데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요 우리 광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광주를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에는 한강이 태어나고 머물렀던 곳, 또 기아 타이거스 우승했던 곳, 계엄을 이겨냈던 도시, 먹거리가 좋은 도시, 또 문화가 왕성한 도시, 그래서 광주를 막 찾아올라 그래요. 지난주 연 3일 연휴인데요. 그중에 가운데 연휴 때 제 아는 사람이 45인승 버스를 서울서 타고 버스 45명을 싣고 그 버스의 이름이 돈줄 버스였습니다. 돈줄 내준다 이건가요? 돈을 내주겠다. 네. 그래 양동시장에 가 사 먹고 저기 도청 앞에도 구경하고 망월동도 가고 광주도 응원하고 광주야 고맙다 이러냐고 왔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럼 그분들께 고맙다고 밥 한 번 사셔야 되는 거 이제 아니에요? 밥은 못 사고 그 빵, 광주의 빵, 네. 광주의 빵도 선물하고 와. 고맙다 그랬죠. 네, 아유 좋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뭐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 정치사안 이야기하면 좀 지금 가슴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 바꿔서 네. 이제 시민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관련된 이야기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아보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한 2018년이었나요? 원래 소확행이 소확행이었죠. 예, 인기였잖아요. 그게 예. 트렌드였는데 이거는 이제 행복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무탈한 하루를 바란다. 그냥 보통의 무탈한 하루를 바란다라고 트렌드가 바뀐 게 조금은 약간 저는 슬픈 기분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네. 소확행했죠. 소소하지만은 정말 확실한 행복을 예. 주는 어떤 공약 소확행. 근데 지금은 아보아 아주 보통의 하루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 우리 시민들이 큰 일 이제 계엄이다 뭐 참사다 정권 교체다 이런 큰 일을 당하면서 광주로 보면 AI다 뭐 미래차다 큰 공약 큰 일도 좋지만은 큰 정책도 좋아하지만은 또 일상에 살아가다 보면 잔잔하지만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맞아요. 그런 공약들 내진 정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것이 아보하고 소확행입니다. 네. 그럼 광주만의 아보하 정책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어떤 네. 게 좀 있을까요? 참으로 많은데요. 제가 제일 자랑한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직장을 갈 때 늦게 갈 수 있잖아요. 예. 늦게 일어나고 애들 챙겨줘야 되고 그럴 때 9시에 출근할 걸 10시에 출근하면 1시간 동안 시에서 그 회사로 지원해주는 네. 재정 지원해주는 10시 출근제. 예. 우리는 저걸 지각 출근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지각은 나쁜 건데 이건 지각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에는 지금 없나요? 광주 G패스. 네. 반값 대중교통이라고 표현하는 12살까지는 무료. 그다음에 달빛 어린이병원. 밤에 애들이 아팠을 때 손주들이나 애들을 들쳐갖고 응급실로 가는데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시청사 우리 시청 광장이 너무 예쁩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 맞아요. 이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각성 횡단보도 예. 이런 것도 아보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저희 동네에도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저도 항상 길 건너거나 운전할 때 아니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대각선 횡단보도가 생기니까 예. 훨씬 마음 편하게 건널 수 그렇습니다. 있고 오른쪽으로 차선 임시 스톱하는 것도 안 해도 되고요. 동시에 네. 함께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뭐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그러겠어요. 예, 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지금 작년에도 25군데, 올해도 25군데 이렇게 해가 10군데 중에 하나씩은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네. 확실히 그건 안전이고 편리함 때문에 네. 예, 그건 중요한 저 아보아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 대자보 정책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걷기 편한 도시가 되는데 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 대자보 횡단보도는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대자보 횡단보도 또 회전도 원형 회전 네. 예,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던 것이 다 살아나면서 그 원형 회전이 안전하고 교통을 더 덜 막히게 하더라. 이런 것이 검증되면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시청사 앞마당 개방하시면서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예식을 치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그 스드메라고 하죠.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는 뭔가 메이크업 있잖아요. 비용이 엄청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식 네. 때 그렇게 메이크업이나 이런 뭐 웨딩 이런 쪽도 그 드레스도 돈이 듭니다만은 제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식장. 식비. 네, 맞아요. 보통 1인당 그냥 수만 원 하는 식비.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만약 그 신랑 신부 청년들이 동의하면 우리 시의 식당이 엄청 넓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한 600명이 동시에 먹습니다. 그곳에서 5천 원짜리 국수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이제 정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벌써 신청이 들어오나요? 이미 들어와서 네. 지금 4월, 5월은 다 찼습니다. 와, 주말에. 네. 그래서 이걸 작년에 이제 광주 시의원 이명노 의원이 처음으로 한번 네. 시작했고 아 좋다. 정말 비가 안 올 때는 야외 광장 또 그 옆에 장미 광장에서도 할 수도 있고 취향에 맞게 비가 오게 되면 1층 로비. 아, 1층 로비가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사는 장점이 뭐냐면요. 주차장이 1,300대입니다. 그거 진짜 좋네요. 막히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애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그 답답한 것이 주차하고 뛰어가서 신랑 신부 축하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막히는데 시청사는 주말에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출근을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확실합니다. 혹시 시민분이 부탁하면 뭐 주례도 봐주시나요? 아 주례는 못한데 제가 둘이가 있는데 99년생 96년생인데 네. 딸이 96년생인데 제가 얘야 아빠가 시청사를 개방했다 너부터 좀 할래? 그랬더니 아빠 난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왜야 한 번 있는 결혼식을 그 멋진 곳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딸아 너는 말이야 아빠가 그 비싼 밥값을 너를 네 돈도 아니고 내가 대줘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어쩔래 생각해 볼게 그런 답까지 네,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자유는 또 있으니까요. 그럼요 딸이 해야죠.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볼게요. 요즘에 저도 챗 GPT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다 검색하면 다 나오고 하잖아요. 챗 GPT에 이어서 중국의 딥시크까지 국가 간의 AI 경쟁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AI 우리 광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가 선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딥시크 같은 기업들 우리 광주에서 나올 수 있겠죠? 아 나와야 되지요. 네. 당연히. 우리 광주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딥시크라든가 또 챗GPT를 만드는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챗GPT 또는 그의 변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과기부에서는 광주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보다 한 10배 큰 초거대 컴퓨팅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를 5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9월에 확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광주에 챗GPT를 만들어내는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함께해서 AI 모델 챗GPT보다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 광주의 꿈입니다. 네. AI가 이제 우리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네. 손꼽히고 있는데 그러려면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인재들이 와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22년 11월부터 3년 전부터 열심히 AI 인재 양성, 첨단 인재 양성, 반도체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위해서 AI 영재고도 하나 만들고 있고요. 대학원과 대학교의 고급 인력 과정도 만들고 또 AI 사관학교나 GCC 사관학교 같이 실무 인재 양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AI 인재 양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 팹리스 업체라고 하는데 네. 그 팹리스 업체가 광주에 오기 시작했어요. 오. 벌써 5개 왔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 팹리스 업체들이 왜 왔냐 그랬더니 광주에 인재가 있다. 나는 그걸 안다. 그 사장들 대표들이. 그래 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광주의 인재 양성의 성과가 아직은 100% 나지 않지만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고 인재 양성 사다리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빛나는 나의 도시가 이제 유튜브로도 생방송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전국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광주 좋습니다. 많이 오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 좀 다시 넘어가서 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출마의 가능성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지 아시죠? 네. 어떠신가요? 그 시장님의 솔직한 속내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삼성 국회의원하고 독일로 갔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열심히 기업 정치인 또 놀고 이러면서 광주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광주시장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법은 국회에서 통과해 줘야 되고 돈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방자치단체를 하고는 있는데 이걸 ER 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 중에 20% 가지고 권한 가지고 하니까 권한이 없어요. 예. 정말 죽겠어요. 그러나 이 권한을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은 개헌입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개헌, 또 지방 재정, 또 지방의 자치 권한 이런 권한을 갖는 개헌도 하고 법률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이번 대선 우리가 민주정부를 만들고 이번 대통령 만들고 나서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그런 개헌을 함께 좀 해보고 그 뒤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타이거스하고 그 FC 네, 이 광주 FC. 둘이를 고르지 못하면 선택하지 못하면 제가 뭐 대권은 놔두고 재선도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일단 이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채팅방에도 아보아 정책 너무 좋네요 하면서 광주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 시민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정말 요즘 광주요. 제가 그냥 빈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정말 무겁게 말씀드리면 광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광주에 오고 싶다 한 사람 많아졌고 저도 예전과 달리 광주가 진짜 사랑스럽고 광주가 고마운 거예요. 우리 광주의 그 더현대 광주라는 더현대 서울보다 여의도의 복합 쇼핑몰보다 더 큰 복합 쇼핑몰이 이번 7월에 삽을 뜨면 27년에 네. 문을 여는데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거예요. 맞아요. 네.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 광주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비수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 네,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광주, 그 광주를 이끌고 계신 광주 시장님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우리 나의 도시, 빛나는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빛나는 나의 도시 화이팅. 우리의 도시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